자, 내일 볼티모어 일단은 뭐 어제도 같은 경기였는데 보시다시피 볼티 대 신시는 뭐 빠따상으로는 거의 뭐 또이또이 내지 출루율 같은 부분은 신시가 낮고 뭐 큰 거 장타 이런 쪽은 볼티가 조금 낮습니다. 투수력은 볼티가 조금 낮고 그래서 뭐 전력만 비교하면은 지금 신시가 조금 볼티한테 안 좋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양 팀의 전력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신시는 그 연승이 깨진 이후에 3연패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게 보이고 일단 내일 타일러 웰스입니다. 볼티는 저는 웰스를 말씀드릴 때마다 이 친구는 그 WHIP를 늘 얘기를 해요. 이 친구가 뭐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일단 던진 이닝 대비 안타수가 굉장히 적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의 약점 피홈런이 많다. 피홈런 18개로 지금 키쿠치 아마 키쿠치 맞다. 키쿠치랑 그때 곰버였던가 그렇게 곰버랑 키쿠치가 지금 메이저리그 피홈런 19개고 그 뒤로 이제 웰스가 18개입니다. 18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피홈런을 개선을 해야 된다. 피홈런만 개선을 하면 위기도 많이 안 주고 나름대로 이제 더 좋은 투수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신씨는 앤드류 에벗이죠. 제가 에벗 나올 때마다 잘한다. 맨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전에서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삼진 많이 잡으면서 그것도 안 좋은 모습도 6이닝 3자책이었습니다. 뭐 4.50 정도로 괜찮게 막아줬다고 보고 얘는 일단은 볼넷만 조금 줄이면은 얘도 더 청당할 투수인 것 같아요. 둘 다 그러니까 좀 미래가 밝은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좀 이제 타격적인 특징이라고 좀 보면은 일단 신시내티가 도루 올 시즌 2위 팀이거든요. 도루 2위 팀인데 직전 경기 때는 이제 도루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게 좀 이유 같은 걸 살펴보니까 뭐 러치맨이 또 전체 1픽 출신일 거예요 아마. 그 1픽 출신 포수인데 그런 기대치답게 잘하고 있다. 도루 저질도 좋고 이제 팝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투수가 공을 던지면은 포수가 공을 팍 하고 잡고 그걸 바로 팍 잡아가지고 2루로 이제 송구를 하잖아요. 도루를 잡기 위해 이제 투수한테 볼을 받아서 포수가 투수한테 볼을 탁 받고 얘를 잡아서 딱 던지는 시간 이거를 팝타임이라고 해요. 팝 잡고 자기가 던져갖고 이루수가 이제 그 공을 팍 하고 잡는 거를 팍 해가지고 팝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되게 짧죠. 리얼뮤토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좋은데 1.8 몇 초라고 해요. 근데 이 친구 그 러치맨도 그게 한 1.9 정도로 뭐 메이저리그 상위권이다. 그래가지고 신시내티의 도루를 좀 저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다만 이제 그 신시내티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에 홈런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점들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10경기에서 지금 22개 홈런 22개를 까고 있으니까 상당히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전경기 거 데이터가 포함이 됐다면은 원래 제가 여기다 적었을 때는 전경기 데이터가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25개 깠었는데 지금 이제 22개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그만큼 지금 불바다를 자랑하고 있는 팀들 뭐 신시내티는 그랬었는데 다만 최근에 조금 안 좋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에버 쪽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선발은. 왜냐면 웰스가 피오는 문제가 더 심하고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웰스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최근에 신시내티 빠따가 특히나 그 장타 쪽으로 좀 터지는 모양새고 웰스는 이제 그런 쪽으로는 약점이 있는 선수다. 그래서 그런 약점들이 서로 이렇게 공략되는 모양새인데다가 지금 이제 불펜 상황도 신시내티는 이게 한번 거하게 얻어맞아가지고 그렇고 왜냐면 최근에 좀 그 당장 오늘도 그렇고 오늘 이제 불펜데이였잖아요. 뭐 물론 뭐 볼티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시내티가 오늘 불펜 타임에 실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지표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경기는 오늘 또 비 때문에 불펜 소모가 양팀 다 컸었어요. 근데 좀 이제 롱릴리프 던지고 그런 선수들만 많이 썼고 경기가 좀 일찍 갈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핵심들도 있으니까 웰스 대 에버 정도면 점수가 많이 나진 않는 승부가 될 거고 뭐 볼티도 그렇고 신시도 그렇고 주요 이제 불펜들은 실력들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언더 쪽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배당상으로는 신시내티 프렌
강승은 좀 어렵고 1.48 신시내티 프렌이면 갈만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웰스랑 에버 두 투수를 놓고 보면은 에버시 보여준 건 더 적지만은 웰스의 약점을 신시가 지금 좀 공략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신시 프렌을 가장 일단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 프렌. 그리고 다음으로 피츠버그 대 샌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른 나와라. 빨리 해야지. 일단 내 힐드 달빛인데 힐이 6월달에 3.33으로 꽤 좋았어요. 3.33인데 최근 근데 두 경기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5이닝 뭐 실점 5.2이닝 5실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볼넷을 좀 많이 줬더라. 특히나 그 미러키전에서는 볼넷 6개. 그 힐이 최근 몇 시즌들을 봐도 당장 작년에 124이닝에 37볼넷이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지금 벌써 83이닝인데 31볼넷을 줬더라. 올 시즌에 특히 이런 커맨드 문제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다. 이런 점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달빛 같은 경우는 피츠버그 빠따 피츠버그 빠따 상대로 1할 8푼 4리의 타율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막았다는 소리고 그 달빛은 그리고 또 홈보다는 원정이 약해요. 근데 내일 원정 경기죠. 원정이 6.16이고 홈이 3.64인데 원정을 보니까 삼진은 괜찮게 잡아요. 삼진은 괜찮게 잡는데 이닝 대비 삼진은 괜찮게 잡는데 방어율 그냥 이상하게 방어율만 많이 높더라. 뭐 피안타도 그냥 자기 이닝만큼 맞고 있는 것 같고 평이한 수준인데 좀 몰아맞는 게 셌는지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달빛의 원정 경기 방어율은 약간은 뻥튀기 느낌이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양 팀이 빠따가 서로 좀 안 좋거든요. 특히나 이제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10경기에 1할 오픈 4리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얼마나 최근에 안 좋았는지가 확연히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샌디도 워싱턴전 최근에 최근 두 경기에서 4안타 8안타로 많이 부진했거든요. 빠따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 경기도 일단은 피츠버그 쪽의 생산력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다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좀 이거를 믿고 싶네요. 제가 이제 맨날 보여드리는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샌디에고가 좌완 상대로 공략을 잘 하더라. 이런 점들. 네, 이런 점들을 좀 들어가지고 샌디 쪽이 살짝 더 우위에 있다고 보고, 당연히 투수력도 당연히 샌디가 우위고, 뭐랄까, 어이구야.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건드리려는데 잘못 건드렸네. 그래서 샌디에고가 빠따도 그렇고 투수력도 그렇고 조금은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불펜은 말할 것도 없고. 민중님 어서오세요. 다음으로 이제 토론토 대 샘프 경기도 말씀드릴게요. 이 경기가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선발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리고 방금 이 경기 한번 다시 볼까? 샌디에고 샌디에고는 강승 배당 1.43인데 그냥 그 정도가 제일 그냥 충분할 것 같아요. 마헨까지는 좀 모르겠고, 왜냐면은 피츠버그가 좀 뭐라 해야 돼, 좀 그런 승부들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헨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샌디도 좀 시원시원하게 패는 팀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 토론토 대 이제 샘프도 볼 건데, 지금 지표상으로는 타율 같은 거는 토론토가 괜찮게 나오는데, 빅뱃 이런 거는 샘프가 괜찮게 나오죠. 투수력은 홈런 같은 부분 제외하면 거의 또이또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내일 혹시 이제 거스머니 나오면은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샘프 사이드를 보고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왜냐면 샘프가 불펜데이인데, 샘프의 불펜데이가 엄청 좋습니다. 이게 샘프 불펜데이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전 7승 2패요. 7승 2패. 최근 것만 좀 살펴봐도. 샘프 불펜데이가 9전 7승 2패인데, 그게 지금 계속 이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더욱, 청신호거든요, 청신호. 특히나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샘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봐야 된다. 어디 갔어? 이 또 그래프 간만에 보여드릴 텐데, 왜 자꾸 이게 나오지? 잠시만요. 이게 아니라 이게 잡혀야 되는데. 왜 맨날 이게 바뀌어 있을까? 서브 모니터랑. 죄송합니다. 이거를 좀 원래 죄송합니다. 화면 좀 다시 잡을게요. 이거 보여드리려 했는데 다른 게 잡혀 있어가지고. 아, 오늘 왜 이렇게 준비가 이러냐. 씨, 안 올려. 올라가. 네, 아무튼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샘프가, 왜냐면은 이 샘프의 불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샘프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또 이제 6월 26일자 거가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보시면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 좋던 흐름에서 맨날 불펜에도 돌리고 뭐 그래 가면서도 이 불펜 방어율이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샘프 불펜이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고, 아마 최근 몇 달간 이렇게 살피면은 뭐 6월달 데이터나 5월달 데이터 이렇게 살피면 훨씬 좋을 거예요. 계속 그동안 이렇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무튼 샘프는 이래서 불펜데이에 확실한 강점이 있는 팀이고, 토론토는 근데 불펜데이에 큰 강점은 없거든요. 토론토가 뭐 불펜데이는 최근에 한 2번 정도 돌린 거로 보이는데, 2대4, 9대4 이 정도로 좀 안 좋았었다. 그런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2대4, 9대4 전부 패했다는 소리고, 반면에 샘프는 이제 불펜데이의 왕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샘프는 뭐 최근에 이제 연승 달리다가 뭐 깨졌긴 하지만은, 여전히 또 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질 때는 안타 적게 치고선 뭐 지는 모습인데, 원정에선 여전히 지금 9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뭐 그리고 반면에 토론토 같은 경우는 5게임에서 282, 최근 5경기에서 2할 8푼 1리 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점들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오바를 추천드린다는 점. 샘프 프렌. 오늘 왜 이렇게 중구난방이냐 이거. 네, 샘프 프렌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샘프의 불펜데이라는 점이 가장 크고, 뭐 빠따적인 부분도 조금은 앞서 있는 것 같다. 뭐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 이 OPS 데이터도 샘프 쪽이 조금 더 좋게 나온다. 뭐 원활하게, 그냥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막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 점들이 좀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매츠 대 미러키 가도록 할게요. 매츠 대 미러키. 지금 보시면 미러키 빠따가 굉장히 부진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뭐 투수력 부분은 미러키가 조금 앞서지만은 워낙에 매치가 좀 약한 모습입니다. 저 면에서는. 네. 뭐 이제 내일은 이제 매치 같은 경우는 피터슨이 나와요. 피터슨, 데이비 피터슨인데, 이 친구가 원래 뭐 작년에도 종종 뭐 선발로 나오기도 했지만은, 올 시즌에 이제 시즌 초반 4월 달쯤에 개 맞은 다음에 10.38을 기록을 했었죠. 방어율 10.38을 기록을 하고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너로 갔는데, 마이너에서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마이너에서도 썩 좋지가 않았어요, 이 친구가. 마이너에서도 7경기 37이닝 4.86, 10.76, 4.86으로 썩 좋지 않았는데, 그냥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일 경기에 이제 올려 쓰더라고요. 뭐 갑자기 뭐 로테이션이 비었는지. 그리고 뭐 이 친구는 땅볼러긴 한데,
뭐 아주 좋은 그런 뭐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반면에 이제 미러키는 풀리오 테헤란이 나오는데, 테헤란은 진짜 그야말로 의문의 호투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토르크막투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근데 테헤란은 이제 뭐야, 저도 이제 이 친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메이저리그 이렇게 갑자기 콜업이 되더니 올 시즌에 6월달 5월달 합해가지고 1.53 6경기 35이닝 1.53, 그야말로 의문의 호투죠. 정말로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이런 점들을 보니까 이쯤 되면 나도 미러키 테헤란 나온 날 한번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근데 또 좀 눈에 띄는 거는 맞대결 전적은 미러키가 모두 이겼고요. 뭐 미러키는 여전히 빠따 문제가 있죠. 양팀 다 지금 불펜 소모도 상당히 큰 상태고, 뭐 필승조 다 때려 박았고, 매치는 어제 왜 때려 박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양팀의 불펜 소모가 크고, 그래서 저는 내일 이 미러키 강승이 너무 좋아 보이고요. 지금 보면 배당도 실제로 좀 내려가고 있고, 밀키 프레는 정말 믿을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예. 언더는 이제 만약에 뭐 미러키가 미러키 빠따가 또 부진하다 그러면은 아마 아무리 저런 피터슨이라고 해도 털기가 어렵겠죠. 근데 매츠의 타선이 테헤란 공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점들로 인해 저는 미러키 프렌이 제일 괜찮아 보이고, 뭐 배당인데 좀 낮으니까 1.44니까 충분히 미러키 강승도 노릴만 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게 미러키 경기도 브리핑을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보스턴 대 마이애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마이애미. 보스턴이 이제 간만에 홈으로 돌아왔고, 선발이 위틀록이죠. 그리고 상대는 샌디 알칸타라. 뭐 작년 샌디 알칸타라 같으면 보스턴 힘들겠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위틀록도 썩 나쁘지가 않고, 알칸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이닝을 먹고 많이 싸고 있다. 이닝을 많이 먹어는 주는데 굉장히 많이 쳐맞고 방어율도 높다.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좀 오래되고 있죠. 위틀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좀 보스턴이 선발 지금 구멍이 많잖아요. 위틀럭 같은 경우는 그런 구멍을 채워줘야 되는 선수고, 나름대로 지금 이닝도 많이 먹고 잘해주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이제 4월달 시즌 초반에 6.19로 안 좋게 출발하더니 5월달에 뭐 한 경기긴 했지만 1.80, 그리고 6월달 3.96으로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이 친구가 7피 홈런이거든요. 46이닝에 7피 홈런인데, 근데 홈에서는 피홈런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18이닝밖에 안 되긴 하지만은 3경기에서 18이닝 던져가지고 18.2이닝 던져가지고 15피안타인데 홈런이 하나도 없다. 이 정도면은 일단 좀 단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이제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제가 이제 알칸타라가 올 시즌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인 거를 말씀드리는 좀 뭐 요소랄까요? 그런 거는 작년보다 확연하게 좀 이제 땅볼 유도비율이 안 좋아졌습니다. 뭐 이 친구가 이제 커리어는 거의 뭐 50% 가까운 땅볼 유도율을 보이는 친구인데, 이제 작년에는 거의 한 54%인가 그 정도 됐어요. 물론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이 이렇게 땅볼 유도가 좋으면은 선발 투수들이 땅볼 유도가 좋으면은 아무래도 병살 유도도 많이 좋아질 거고, 뭐 이제 좀 위기가 될 만한 타구들이 적다 보니까 경기 운영하는데 편하겠죠. 근데 올 시즌에 알칸타라가 5%나 줄어가지고 49.8%의 땅볼 유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생각하면은 알칸타라가 왜 부진한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홈으로 돌아온 이제 보스턴, 이제 홈에서 무려 2할 9푼 1리, 원정에서는 2할 2푼 8리인데, 그러니까 확실히 홈에서의 보스턴은 빠딱 확연하게 살아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뭐 마이애미도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9푼 4리에요.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오바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배당이 좀 기준점이 9.5라 가지고 그럴 바에는 그냥 보스턴 승 1.67 노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칸타라가 뭐 작년 알칸타라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까지 아니어도 공략이 그래도 가능은 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애틀 대 미네소타 경기 말씀드릴게요. 뭐 보시다시피 애틀이 빠따는 확연하게 우세이고 장타적인 부분은 미네가 조금 따라가준다. 대신에 미네소타는 WHIP가 굉장히 낮고 투수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꿀리지 않는 팀이다. 근데 뭐 생각보다 애틀도 마운드가 좋죠. 그런 게 일단 눈에 띄고, 일단 내일 투수는 엘도 대 조 라이언이요. 제가 봤을 때 내일 붙는 투수 대결 중에서는 이 경기가 가장 좀 강력한 선수들이 붙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엘더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그 4월달에 2.17 그리고 5월 1.72 6월 3.79 이런 식으로 가는데 6월달에 조금 살짝 안 좋았죠. 보면은 이 친구가 6월달 홈 경기들에서 살짝 안 좋았어요. 매치랑 워싱턴이랑 한 경기에서 살짝 안 좋았는데 그 홈에서 3.10 원정 1.43인데 좀 더 들어가 보니까 홈에서는 약간 홈런이나 피안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더라. 이 친구가 원정에서는 피홈런이 하나도 없어요. 37이닝 동안. 근데 홈에서는 52이닝 동안 50피안타에 8피홈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좀 보여가지고 홈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엘더가 물론 지금 내셔널리그 전체 1위 방어율 1위긴 한데 홈에서는 살짝 좀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또 미네소타도 빅뱃은 좀 괜찮은 팀이니까. 근데 또 엘더도 아까 제가 땅볼의 중요성을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엘더도 땅볼 구사율이 58%나 됩니다. 57%. 그러니까 이렇게 땅볼 구사율이 좋으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살 유도라든지 뭐 쉬운 경기 운영이 가능하니까. 예. 반면에 이제 조 라이언은 이제 제구가 좋은 플라이볼러예요. 플라이볼러. 제구가 좋은 건 다 아시겠죠. 이 친구 본래 뭐 93이닝에 15개밖에 안 줬으니까 뭐 그런 투수고 딱히 뭐 홈이나 원정에서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꾸준했습니다. 4월달 2.81, 5월 2.73, 6월 3.45로 꾸준했고 그래서 저는 뭐 선발 투수만 봤을 때는 진짜 잘하는 애들이 붙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뭐 맞대결 데이터라던가 이런 건 없어가지고 다만 이제 애틀이 지금 최근 10경기에서 3할 1푼 7리 치고 있는데다가 홈런이 무려 10경기 27개예요. 27개. 완전 불빠따죠. 반면에 이제 뭐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홈런 숫자는 10경기 14개면 그래도 평균 이상인데 팀 타율이 2할 3푼 1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빠따적인 부분이 차이가 좀 확실히 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라이언이 이제 직전 경기 완봉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기대감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빠따력의 애틀을 사실 좀 뛰어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애틀 승도 괜찮고 애틀 승이 아마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아마 배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 언더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봅니다. 애틀랜타 대 미네소타 언더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세인트루이스 대 휴스턴 경기 가볼게요. 세인트루이스 휴스턴 지금부터 이제 있을 경기들은 제가 배당 상황이나 언어버 기준점도 잘 몰라가지고 조금 미흡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왜냐면 내일 회차가 또 변경되는 날이라서 아침에. 자, 뭐 빠따적인 부분은 세인트루이스가 살짝 우위로 보이죠. 왼쪽이 이제 왼쪽이 그 왼쪽이 빠따 지표, 오른쪽이 마운드 지표니까요. 왼쪽 빠따, 오른쪽 마운드 지표. 마운드 지표는 그 이제 허용한 홈런. 세인트루이스가 홈런을 정말 안 맞았네요. 그거 말고는 전부 다 휴스턴이 압살하고 있는 모습이고 빠따는 그냥 또이또이한데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낫더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프렌버 발데스죠. 프렌버 발데스. 그 프렌버 발데스가 올 시즌에 이제 땅볼 구사율이 58.1%. 제가 그래서 오늘 누누이 말씀드린 거는 이 땅볼 구사율이 좋은 투수들이 아무래도 경기 운영에 강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신기한 거는 푸발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원정에서 홈런을 더 많이 맞았더라고요. 홈에서 2개인가고 원정에서는 4개인가 뭐 이 정도.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뭐 눈에 띄는 건 없고. 몽고메리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더 잘해요. 올 시즌 홈에서 4.62, 원정에서 2.91인데
뭐 원정 경기를 가니까 뭐 안타나 삼진 같은 부분들이 더 나아지더라. 특히나 또 몽고메리는 4월달에 3.34, 5월달에 6.04, 그리고 6월달 1.80으로 점차 더 개선되는 모습. 이런 점들을 보니까 확연하게 왜 이렇게 뭐 2점대를 자랑하는지 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양 팀의 빠따를 보니까 휴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5경기, 최근 5경기에서 2할 8푼 7리를 치고 있거든요. 뭐 물론 상대들이 워싱턴이나 뭐 그랬으니까 워싱턴 상대로 많이 몰아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세인트루이스도 그 저기 뭐야, 잘못 말했다. 그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그 5경기에서 2할 8푼 7리, 저희 휴스턴이 2할 6푼 5리로 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카디널스가 아니까 지금 빠따가 훨씬 아니고 조금 더 낫잖아요. 근데 그런 팀을 푸발이 좀 막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몽고메리가 왜냐 원정에서 강하다고 했으니까, 원정에서 강한 몽고메리가 이제 원정에선 강한데 내일 홈경기니까 홈경기에서 몽고메리가 약하다고 했는데, 휴스턴이 최근에 물론 뭐 최근 2경기 연속으로 이렇게 뭐 2자릿수 안타도 치고 했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상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그래가지고, 왜냐면 다저스가 좀 말이 안 되긴 했으니까 그때. 그리고 그 전들 이렇게 보면 휴지 빠따가 결코 좀 뭐랄까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궤도에 안착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언더를 좀 가고 싶습니다. 몽고메리를 믿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푸바는 뭐 당연히 믿는 거고. 왜냐면 휴스턴이 지금 요즘에 그 불펜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최대한 이제 프레모 발데스가 많은 이닝을 던져줘야 되고, 뭐 OPS 상으로는요. OPS 잠깐 치워드리면은 OPS 상으로는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원래 저 안에 강하잖아요. 근데 좀 그 지표 부족, 타석 부족으로 뭐 아주 뚜렷하게 튀진 않는다. 일단 그런 모습이어서요. 휴스턴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좀 어느 정도 제가 무시를 했고, 좀 어거지지만은 그냥 언더를 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대 휴스턴은 기준점을 아직 알 수는 없지만 8.5일 것 같고, 7.5면은 좀 빡세지는데 8.5면은 언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알려주신 건 제가 8.5로 받아가지고. 다음으로 이제 텍사스 대 디트로이트 갈게요. 텍사스는 내일 이제 그 마르틴 페레스가 나오죠. 근데 페레스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자면은 이 친구는 홈 경기랑 원정 경기 그 성적이 굉장히 상반된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아마 홈에서 이제 털린 기억이 한 번도 없네요. 올 시즌에 아직까지는. 홈에서는 한 번도 안 털렸고, 원정에서는 10경기에 5.98, 홈에서는 5경기에 1.71로 상당히 상반됩니다. 근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친구가 홈에서는 그 피홈런이 단 한 개밖에 없어요. 31이닝 던졌는데도 5경기에서 피홈런이 하나밖에 없고, 31.2이닝에 피안타가 27개. 올 시즌에 4.38의 방어율인데 왜 이렇게 홈에서는 잘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그래서 홈에서는 뭐 피안타, 피홈런, 볼넷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더라. 그래서 홈에서 던지는 페레스는 좀 믿을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페레스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그 디트로이트 빠따를 상대로 조금 안 좋았어요. 그거를 보면은 여기 있다. 마틴 페레스가 이제 3할 4푼 4리거든요. 텍사스 지금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 상대로. 근데 보니까 뭐 미겔 카브레라한테 5할 때 맞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부터 데이터가 이제 쭉 누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겔 카브레라는 거의 뭐 플로리다 마린스 이후로는 계속 디트에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거의 한 10년 넘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무튼 미겔 카브레라 상대로 아마 프라임 때 미겔 카브레라도 만났을 건데, 그래서 16타수 8안타를 맞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조나단 스쿱한테 21타수 5안타, 제이크 마리스닉한테 21타수 6안타, 그리고 뭐 에릭 카스한테 6타수 3안타,
토케스한테 5타수 2안타, 바에즈 9타수 2안타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저는 그러니까 좀 이거는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상대 데이터, 상대 타자 데이터가 썩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이거는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홈에서는 많이 개선된다고 하니까 왜냐면 지금 글로브 라이프 필드는 이제 투수구장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페레즈도 좀 그 땅볼 구사율이 좋은 투수였는데 올 시즌은 그런 모습이 썩 두드러지진 않아요. 지금은 41.5%밖에 안 되는데 좀 그런 모습도 찾아준다면은 더 아마 믿을만 할 텐데 일단은 저는 내일 홈페레즈를 좀 믿는 편인 것 같고 매닝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가 뭐 98년생으로 어린 나이기도 하지만은 그 4월달 초반 4월 초에 갑자기 콜업이 돼가지고 선발로 몇 경기 던지고 나서는 그 이후엔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복귀전이거나 아니면 짧은 이닝만 소화하고 내려갈 것 같은데 근데 직전 바로 어제 이제 디트가 불펜 데이를 돌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마 그게 롱릴리프로 던질 수수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디트가 아마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텍사스 쪽에서 마틴 페레스가 버텨주고 빠따가 조금만 힘을 내주면은 아마 그냥 원사이드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저는 이 경기 텍사스 승에 텍사 마인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양팀 다 빠따 불펜 소모가 그 메인 불펜 있잖아요. 승리 투수 승리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필승조는 거의 이렇게 뭐 아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디트가 좀 내일 뭐랄까 불펜 데이를 또 돌리기에는 좀 여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텍사스 마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니가 너무 못했고 희니의 부진을 이 홈페레즈를 좀 믿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홈페레즈 믿고 텍사스 승 괜찮아 보이고 거기다가 텍사스 마인까지 한번 뻗어 보겠다. 이게 이 경기에 대한 제 브리핑이었고요. 이제 다음 경기는 컵스 대 필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이제 휠러가 맞으면서 그 계속 좋았던 흐름 선발들이 긴 이닝을 버텨주면서도 그 선발들이 굉장히 방어율이 좋았다. 그런 게 거의 한 12경기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었는데 휠러가 좀 맞으면서 그게 깨졌어요. 휠러가 얼마나 맞았더라? 이 경기인가? 휠러가 선발로 5.1이닝에 5실점. 많이 맞았네요. 저는 방어율이 한 9가 조금 안 되니까 많이 맞았네요. 저것 때문에 선발 그 필라델피아 최근 10경기 선발 방어율이 2.25까지 뛰었네요. 원래 1.6 몇이었나 1.5 몇이었는데 아무튼 일단 그런 흐름이 끊겼는데 일단 내일 이런 상황에서 랑에 수아레스가 나오죠. 그리고 상대가 이제 컵스는 타이온인데 타이온이 일단은 필라델피아 타자들한테 8.59로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약했고 더구나 시즌을 4.50, 10.90, 4.84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죠. 직전 등판 한번 걸렀는데 일단 안 좋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랑에 수아레스 같은 경우는 그 컵스 타자들한테 2할 1푼 4리입니다. 굉장히 좋았죠. 2할 1푼 4리. 그리고 이제 홈 어웨이가 그 홈에서는 5.1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도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원정에서는 2.19로 잘하더라. 랑에 수아레스가. 내일 그래서 리글리 필드에서는 좀 더 잘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 친구도 최근에 워낙 잘하죠. 5월 달에는 7.13이었는데 6월 달에는 1.04로 많이 올라왔더라.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6월 달에 1.04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땅볼 구사율이 52%. 네, 이 정도면은 랑에 수아레스는 내일 좀 호투가 예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양팀 다 그리고 필리는 확실한 하향세라고 보이고요. 컵스가 런던에서 이제 첫 경기는 잘했는데 두 번째 경기 때는 초반에만 좀 신을 내고 그 이후에는 별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좀 투수 차이를 믿고 싶어요. 네, 투수 차이를 좀 믿고 싶고 다만 요즘 컵스가 조금 그 불펜 성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필라델피아의 그 투수력 차이를 좀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필라델피아 승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인 값은 알지도 못하고 마인을 넣기에는 조금 빡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배당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
다음 경기는 켄자 대 클불인데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패스입니다. 패스. 일단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양 팀 다 빠따적으로나 마운드적으로나, 빠따는 일단은 다 둘 다 별로고 마운드는 확연하게 클불이 좋은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클불이 마운드가 좋은데 내일 이제 개빈 윌리엄스 직전 경기에서 데뷔한 투수가 나와요. 보니까 뭐 직구를 95마일 이상을 던지는데 그거를 이제 직구 구사율이 54%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좀 직구에 많이 의존하는 투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데이터가 많이 없죠 아무래도. 그리고 반면에 이제 싱어 같은 경우는 많이 먹고 많이 싼다, 이런, 제가 켄자 투수들을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닝 많이 먹고 점수도 많이 준다. 좀 그러니까 켄자가 시즌에 그렇게 뭐 욕심이 많이 없는지 투수 키우기에 전념하는 건지 뭐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너네 그냥 경험 많이 먹고 뭐 자책점 많이 좀 점수 많이 줘도 계속 던져라, 약간 이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켄자 빠따도 알 수가 없고 뭐 근데 클리블랜드 빠따가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최근에는 10경기에서 2할 8푼 1리로 은근 치고 있으니까 좀 이 경기는 내다보기가 쉽지 않다 해서 저는 일단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콜로라도 대 다저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경기도 승패 예측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저는 11.5 기준점으로 알고 있는데 11.5 기준이면 저는 오바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오바 쪽이. 지금 보시면은 그 빠따는 뭐 다저스 타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죠. 다저스가 리그 22 수준의 빠따고 점수는 근데 많이 냈다고 해요. 왜냐면 홈런이 리그 2위니까 2위. 그래서 빅배 팀인데 빅배 팀이고 여러가지 이제 투수지표는 그냥 다저스가 훨씬 낫죠. 다저스도 훌륭하진 않지만은 워낙에 이제 콜로 투수력이 별로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콜로가 시볼드가 나온다. 시볼드 이 친구가 뭐 원래는 그냥 믿고선 저 새끼 처맞겠거니 했던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살짝 잘하다가 직전 경기에 또 개쳐맞았죠. 3이닝에 그냥 뭐 구자책하고 애틀란타한테. 그래서 일단은 그 콜로 쪽 투수는 뭐 생각보다는 쿠어스에서 나쁘지가 않긴 해요. 쿠어스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왜냐면은 그 샌프란시스코전에 굉장히 또 호투도 한번 했었고, 왜냐면 원정이 너무 별로여서 그런 것 같아요. 홈에서 4.91인데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는 할 수 없고 원정에서 6.91이면 뭐 쿠어스에서 던지는 투수가 쿠어스 밖의 성적이 더 좋다? 그러면 사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많이 쳐맞는 친구인지는 알만하니까. 예. 그렇고 일단 커쇼는 시즌에 그 이제 5월달에 이제 안 좋은 시기가 있었죠. 뭐 개인사도 있었고 안 좋은 시기가 있어가지고 4월달에 1.89, 5월달에 5.55였다가 이제 다시 6월달에 1.33으로 이제 회복을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원정에 올 시즌 홈에서 1.70, 원정 3.44예요. 근데 원정을 가니까 피안타, 삼진, 볼넷 이런 스탯들이 전부 다 안 좋아지더라. 그런 점들이 제일 눈에 띄었고, 또 그리고 쿠어스에서 별로 안 좋았어요. 커쇼가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쿠어스에서 이제 4.88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기준 4.88이 뭐야? 잘못 기록을 했나? 잠시만요. 최근 10경기가 15년도부터인데, 그러니까 15년도 기록부터 물론 잘한 시기도 있을 거예요. 15년도 기준이면 아직 커쇼가 살아있을 때니까 잘하던 때니까 그때부터 해서 쿠어스에서 4.88인데 최근 2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보면 21년도에는 7.94, 22년도에는 8.68로 쿠어스에서 상당히 안 좋았다. 예. 그러니까 커쇼도 내일 분명히 털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뭐 그 콜로 빠따도 쿠어스에서는 2할 7분 8리로 꽤 잘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물론 다저스 빠따가 최근에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다저스 빠따가 뭐 볼넷을 많이 얻어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뭐 2가 안 되면 이 몸으로라도 점수를 내주더라고요. 휴스턴이랑 한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쪽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11.5 기준이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화싹 경기랑 천사 대 화싹 경기입니다. 천사 대 화싹. 이것도 8.5가 기준으로 보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승패는 뭐 다저스 경기는 사실 승패는 굳이 가자면 다저스겠지만은 뭐 승패보다는 언오버 접근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저스 승배당이 별로 높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커쇼니까. 화싹 경기는 일단은 지표상으로 이렇습니다. 빠따력으로는 확연하게 이제 천사가 우위죠. 천사가 확연하게, 심지어 이제 화싹의 유일한 자랑거리인 홈런 부분에서도 천사가 압도적이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뭐 투수력은 그 상대팀 타율에서 화싹이 이기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천사가 근소 우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내일 이제 오타니거든요. 오타니 대 코팩인데 오타니가 일단 천사한테 0.87이에요. 엄청 뭐 잘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최근에 오타니가 조금 흔들리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 6월달 들어서. 물론 5월달에도 썩 좋지는 않았죠. 뭐 7이닝 5실점 하고 뭐 그랬었으니까. 7이닝 3실점도 사실 오타니한테 기대하기에는 썩 자랑할 만한 성적은 아니다라고까지 생각이 드니까. 무튼 오타니가 조금 부진했었는데 그 이제 천사 상대로 방어율이 0.87이고 피안타율은 1할 7푼 9리였다. 화싹 주력 타자들 상대로도 잘 막아줬었다. 이런 게 눈에 띄고, 반면에 코팩도 요즘에 많이 좋아졌잖아요. 시즌 초반에는 거의 방어율 7층 8층 이랬는데 어느새 이제 좀 4.06까지 내려왔고, 좀 회복세를 많이 보이는 투수인데, 다만 이제 천사 상대로는 좋지가 않았다. 5.27의 평균 자책점에다가 피안타율은 2할 오픈 7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해 왔어요. 그 코팩이 천사에 누구한테 그렇게 쳐맞았냐. 그것도 봤더니 일단은 41타석에 2할 오픈 7리였고, 뭐 보니까 오타니한테는 한 번도 안 맞았고, 트라우드한테 5타수 2안타, 뭐 헌더 램프로한테 5타수 무안타, 레니포한테는 4타수 2안타, 그 중에 홈런도 하나 있었고, 뭐 메타이스라든지 브랜든 두루리 뭐 이런 친구들한테도 좀 맞았고, 그래서 뭐 아주 주력 타자들한테는 그렇게 썩 약하진 않네. 테일러 와드한테도 뭐 3타수 1안타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아주 주력 타자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맞은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코팩이 아주 털릴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투수들 다 피홈런이 문제예요. 피홈런. 오타니 뭐 89이닝에 12피홈런이면은 그냥 거의 뭐 피홈런이 유일한 약점이다 이렇게 보일 정도고, 코팩도 시즌 초반에 많이 안 좋았던 게 뭐 3런 맞고 말루런도 맞고 막 했었으니까. 82이닝에 16피홈런, 좀 코팩 같은 경우는 피홈런이 확실히 개선돼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119이닝 던져하고 15피홈런인데 이제 그 기록을 벌써 넘어버렸죠. 그래서 피홈런 같은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승패 가자면은 당연히 천사 쪽을 보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그 천사가 이제 그 홈런의 강점이 있는 팀이기도 하고 코팩의 약점이 홈런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코팩이 지금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투수라고 봐서 그런 부분에서는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천사가 코팩을 패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아주 막 난타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그래서 뭐 양팀 다 그리고 불펜도 다 살아있고, 불펜도 괜찮은 팀들이고, 물론 화싹이 25이긴 한데 이 불펜이 엄청 안 좋았다가 점차 좋아지는 모양새여가지고, 예. 그래서 아주 크게 난타당할 경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도 8.5 언더를 한번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언더가 많이 났는데, 오늘보다는 그 내일 선수들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데트머스 시즈 둘 다 호투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오타니와 코팩 뭐 이거를 보면은 어제보다는 좀 더 투수들의 수준, 물론 시즈도 잘했지만은 수준 자체는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템파베이 대 애리조나인데요. 갈렌이 나오죠. 잭 갈렌이랑 그 타지 브래들리. 갈렌은 뭐 올 시즌 2.84 에이스다운 모습이고, 특히나 홈에서 매우 강합니다. 홈에서 1.00 뭐 등판한 이닝도 54이닝이나 되는데, 54이닝에 방어율이 1.00이면은 딱 6실점 한 거죠. 6자책.
피홈런도 2개밖에 안 되고 피안타, 삼진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원정보다 확연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갈래는 정말 믿을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내일 상대가 템파베이인데 템파베이도 타지 브래들리가 기복은 조금 있지만 확실히 구위도 좋고 평균 구속도 잘 나온 선수고, 당장 직전 경기 볼티모어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저는 이제 그 경기에 브래들리가 한번 털리겠지 했는데 브래들리가 잘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형님. 제가 구기하는 지금 못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거를 분석하는 거 좀 바빠서. 오늘 저기 뭐야 천사 경기였나? 그것도 되게 심했는데 심판 구심들이 지랄을 많이 하죠 하기는. 예. 아무튼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양팀 투수들 일단은 제 갈래는 거의 홈 갈래는 뭐 언터처블이고, 타지 브래들리도 생각보다는 좋다. 그리고 홈보다 원정에서 더 좋았다. 뭐 원정 가니까 뭐 삼진 숫자도 뭐 그대로고, 볼넷 같은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피안타도 많이 줄어들고, 네, 그래서 뭐 안정감이 좀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물론 애리조나와 템파의 빠따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 선수들이라면 그거를 싸먹을 것 같아요. 갈렌이 얼마나 이제 버텨주나인데, 갈렌이 사실 한번 털릴 때가 됐긴 됐거든요. 한번 털릴 때가 됐긴 됐는데 그래도 한번 더 믿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템파도 약간 몰아치기 느낌이 있어요. 최근 이제 또 캔자스 시티와의 3, 4차전 때는 8안타, 7안타로 조금 빈공이기도 했고, 반면에 뭐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최근 템프와의 경기에서 최근 2경기를 모두 2자릿수 안타 뭐 이렇게 쳐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따력은 서로 애리랑 템파는 전 동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템파가 조금 가라앉은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왜냐면 템파는 조금 가라앉고 애리는 뭐 그나마 좀 꾸준하다고 봐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내일 투수력도 그렇고 저는 그냥 감히 이 경기도 8.5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준점이 8.5여야 되는데 7.5면은 좀 빡세고 8.5여야지 되는데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두 팀 다 그리고 불펜도 살아있는 데다가. 그래서 애리조나 경기도 역시 언더 이렇게 외쳐보고, 다음 경기 시애틀 대 워싱턴 경기인데요. 전 이 경기는 사실 패스거든요. 왜냐면 내일 그 브라이언 우 이 친구도 뭐 9위파 투수고 뭐 구속 나름대로 잘 나오고 뭐 그런 거는 같은데 아직은 좀 데이터가 모자라죠. 뭐 이렇다 할 데이터가 없고, 어빈 같은 경우도 제이크 어빈도 워싱턴 선발 중에서는 은근히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좀 볼넷이 좀 많다 이런 건 보이는데 42이닝 던져서 41피안타면 괜찮고 4피 홈런도 억제가 좀 되는 편이고, 물론 삼진도 33개면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그냥 평이한 투수? 네, 워싱턴이 뭐 지금 요새 잘하는 뭐 고어라든지 조슈아 그레이 이런 친구들한테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뭐 한 3, 4선발 정도의 위치는 해줄 수 있는 투수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그냥 브라이언 우나 제이크 어빈이 다 이번 시즌에 데뷔한 투수들이어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좀 분석을 해서 뭔가 결과 도출하기에 좀 빡세요. 빠따적인 부분도 시애틀이 좀 오락가락 하는 데다가 오래 못하는 팀인데 갑자기 오늘 또 12안타 치고 8득점 내주고 시원시원하게 하더라고요. 뭐 카스티오가 많이 맞아주기도 했는데 뭐 꾸역꾸역 이기는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워싱턴 빠따도 도깨비죠. 뭐 빅뱃은 아닌데 그래도 빅뱃은 아닌데 잘 뭔가 뭐 안타로 짜잘짜잘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들인 것 같고, 지금 와주신 형님 반갑습니다. 지금 MLB 분석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데 이거 다 하고 나서 질문 같은 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워싱 경기는 패스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클 대 양키 경기거든요. 저도 사실 근데 이 경기도 좀 결론을 못 지었어요. 왜냐면은 블랙번이 시즌 그 이제 본인의 커리어 내내 땅볼 투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모습들이 살짝 좀 아쉬워졌거든요. 잠시만요. 이걸 안 보여드렸네. 아무튼 워싱턴이랑 그 시애틀 같은 경우는 뭐 빠따적인 부분은 또이또이 하죠. 워싱턴이 뭐 홈런이 워낙 적은 거 말고는 거기서 거기였고, 그 마운드는 확연하게 시애틀이 앞서더라. 이러니까 뭐 무튼간에 저는 워싱턴 시애틀 경기는 패스였습니다. 예. 그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키 대 오클랜드.
이거 띄워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게 띄워드려가지고. 양키 대 오클인데 뭐 오클은 보시다시피 모든 부분에서 불이 세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나마 홈런 74개인데 뭐 리그 23등이고 거의 뭐 지표상으로는 오클은 그냥 투타 모두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키 같은 경우는 뭐 홈런에서는 리그 5위 수준이고 나머지 빠따는 그저 그런 팀. 그리고 투수력은 상당히 괜찮은 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그 폴 블랙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가 저기 땅볼 유도율이 떨어진 게 좀 보이더라,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폴 블랙번을 좀 보러 가볼게요. 폴 블랙번 작년 오클 에이스였는데 일단 올 시즌에 39.7%죠. 뭐 상당히 저 정도면은 이 친구가 땅볼 투수야? 뭐 이렇게 볼 정도인데, 사실 이 친구의 커리어 전체를 내다보면은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여기. 커리어 전체를 내다보면은 49.8%의 땅볼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기 뭐 데뷔 시즌에 56.3%, 2019년에 54.5%, 그 이후에도 50%가 넘는 땅볼 유도율을 보였는데 갑자기 올 시즌에 39.7%였다. 땅볼 유도율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여러 번 이 땅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땅볼 유도율이 높으면 당연히 내야에서 처리하기 편한 타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외야에서 막 잡기 힘든 타구 이런 게 나올 확률이 적다는 소리고, 당연히 장타도 줄어들 것이고, 당연히 또 병살 유도도 좋을 것이고, 뭐 투수 앞 땅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점수를 맡기는 용이한 상황들, 그리고 경기 운영을 하기에도 편한 상황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이 땅볼 투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땅볼 유도율이 높았던 뭐 프렌버 발데스, 또 누구야, 뭐 랑엘 수아레스 있었고, 그리고 아까 누구지? 엘더, 뭐 이런 친구들 막 땅볼 유도율이 58%까지 나오고, 뭐 랑엘 수아레스도 52%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땅볼 유도율이 높은 친구들이 당연하게도 경기 운영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폴 블랙번은 그런 류의 선수였는데 올 시즌에는 땅볼 유도율이 39.7%밖에 안 된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지금 MLB 분석 브리핑 마지막 경기여가지고 이것만 빨리 마치고 개별적인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었는데 좀 뭐랄까 아쉬움이 있다, 폴 블랙번한테.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폴 블랙번은 그 구질,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타구 억제율, 그런 건 상당히 좋다고 보여요. 이걸 좀 보여드리면요, 폴 블랙번이 하드히트 비율,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하드히트 비율이 굉장히 빨갛게 이렇게 진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드히트, 딱 이제 상대팀 타자가 폴 블랙번의 공을 딱 쳤을 때 이제 맞은 타구가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나가는 속도가 95마일 이상의 타구, 말 그대로 외야를 딱 가로지를 수 있는 빠르게 나가는 그런 타구를 말하는데, 그런 타구가 나올 확률이 29.5%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예. 진짜 좀 잘 막는 수수들도 이게 한 30%, 32%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이렇게 진하게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빨간색 쪽일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이제 파란색이면 안 좋은 거고. 근데 하드히트 억제율이 29.5%나 된다.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 폴 블랙번은. 그리고 심지어 볼넷도 많이 안 주는 투수이고, 거기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배럴 타구,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저기 이제 여기 있는 게 5.1%거든요. 그러니까 배럴 타구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하드히트가 그 상대팀 타자가 폴 블랙번의 공을 딱 쳤을 때 그 95마일 이상의 속도로 나갈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배럴 타구는 95마일 이상의 속도에다가 이 발사 각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볼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멀리 나가고 장타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심지어 홈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타구, 그런 거를 이제 배럴 타구라고 하는데, 배럴 타구 억제율이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강한 타구를 억제하는 능력은 블랙번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도 25이닝에 2피홈런밖에 안 되고, 뭐 물론 뭐 표본이 적긴 하죠. 표본이 적긴 한데 일단은 좋은 페이스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이런 뭐 구질, 뭐 물론 그 땅볼 유도율이 떨어진 건 아쉽지만은 여러모로 장타 억제력 이런 거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지금의 이제 양키스가 아까 보면 막 홈런 1위 팀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에런 저지 부상 이후에는 에런 저지 결장 이후에는 뭐 스탠튼이라든지 뭐 리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르메휴 도나스 다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에런 저지가 그 좀 시즌 아웃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아마 남은 시즌 내내 그러지 않을 거지만은 저는 그래서 내일은 상성상으로 폴 블랙번이 나름대로 좀 호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 경기도 어느 버를 가자면은 언더 쪽이 좋아 보이고 뭐 아직 배당을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오클 프렌 오클 프렌 한번 찔러보고 싶습니다. 엄청난 도박이긴 한데 왜냐면은 워낙에 또 양키가 꾸역승을 잘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수들이 별로 못한다고 해도 뭐 볼피라든지 가끔 뭐 이상한 데 나와서 막 뭐 끝내기 안타도 쳐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글레이버 토레스가 해준다든지 막 그러니까 꾸역승의 달인인 뭐 양키이긴 한데 그리고 여러모로 뭐 투타 모두 팀이 아닌 수준의 오클이긴 한데 폴 블랙번이 생각보다는 호투를 해줄 거다 이거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외의 거는 사실 좀 예상이 많이 안 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제 MLB 브리핑 오늘 경기가 굉장히 많았는데